10분 컷 미술 덕후 공무원 앙리 루소 화가가 되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 그리고 교과 수업을 연계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앙리 루소를 중심으로 진로,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멀티모달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이를 학습하고 나시면 학생들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살아있는 교과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교과 수업이란 어느 한 인상을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봤는데요. 저는 이미지를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 앞에 있는 이미지 혹시 무엇을 다룬 사진일까요? 네, 밑에 출처를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고요. 바로 청바지입니다. 청바지가 긴 시간 동안 데캄포즈, 즉 분해가 되었을 때 어떤 형태를 띠는지 보여주는 사진이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일상에서 입고 있는 의류, 즉 청바지와 환경 문제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를 일상에서 자각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운데는 미국에 있는 닉슨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의 청리였던 저원라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인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주 드물겠죠. 오히려 저 사람들의 동작과 행동, 그리고 표정에 주목할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렇게 일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굉장히 진중해 보이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화해 그리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실제로 탈냉전, 대탕트를 이끌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 하나로 대탕트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유익 있게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같이 살폈던 종묘회에 대한 사진입니다. 네, 어떤 인상이 드시죠?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겨울철 우리는 종묘회에 길게 이어진 본전을 통해서 직선성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축을 통해서 우리는 종묘의 층위성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종묘를 통해 조선이 어떤 유교 그리고 성리학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싶어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저는 컷 하나, 즉 이미지 하나가 수업의 전반을 좌우하는, 즉 수업에 힘을 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사진, 그 다음에 그림 자료, 사파, 그리고 때로는 만평 등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멀티모달 액세스, 즉 멀티모드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읽기 매체와 활용을 하여서 교과 수업에서의 인상, 즉 임프레션을 아이들에게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억의 영속적 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러한 멀티모드한 수업 방식과 연계해서 진로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있었습니다. 진로 연계는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학교는 꿈을 그리는 지평이자 꿈을 이뤄가는 작업장이자 꿈을 닮아가는 현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입각해서 진로와 연계한 멀티모드한 수업 방식을 앙리 루소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미국 학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진로 연계한 수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knowing why, 그 다음에 knowing how, knowing whom인데요. 이는 각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성찰 역량, 행동 역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하나의 축으로 저는 앙리 루소를 활용한 멀티모달한 수업 방식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앙리 루소라는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잠자는 집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네, 이렇게 뒤에 굉장히 매서운 맹수가 있음에도 네, 이 집시는 평화롭게 앞에는 본인의 악기가 있죠. 네,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요. 때로는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 자세히 보시는 분은 어떤 미술 기법상의 독특한 점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작품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작품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앙리 루소라는 작가는 열대, 우림, 그 다음에 동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사자가 나왔다면 이번에 호랑이가 나오고요. 열대 우림에서의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색채감도 굉장히 강렬하죠. 무엇보다 원근법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화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앙리 루소라는 화가고요.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이 앙리 루소는 일반적으로 소박파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네이브 아트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나이브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이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를 했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생활고로 입각해서 절도를 하게 됩니다. 수감 생활의 위기 속에서 군입대를 하고요. 군 전역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가 높지 않았던 세관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면서 무려 6명 그리고 아내까지 하면 7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주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 앙리 루소는 40대에서야 습작을 시작하고요. 당연히 스승이 없었겠죠. 스스로는 사실주의를 표방했지만 소박파라고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습작을 했고 결국 50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전업 작가가 됩니다. 그가 진정 유명해진 건 60대에 이르러서였죠. 저는 루소의 삶으로 먼저 진로 역량 중에 성찰 역량을 키워볼 수 있는 수업 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타니 선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진로 만다라트라는 표현이 있죠. 왼쪽은 하나의 예시 또는 벤다이어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생애의 행동 곡선을 한번 그려보고 나는 앙리 루소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에 따라서 어떤 미세 조정을 가지면서 삶을 계속해서 연결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성찰에 이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액션 플랜을 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두 번째 행동 역량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이 행동 역량 그리고 이제 앙리 루소를 보면요. 무엇보다 내재적 동기가 앙리 루소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 돈만 받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재적 동기, 그림에 대한 열정이 순수 아마추어에 불과했던 앙리 루소를 당시 유럽의 쟁쟁한 화가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앙리 루소를 보면 또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주변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역시 액션 플랜 짜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점검해보고 확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브랜딩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앙리 루소는요, 이 소박파라는 비웃음을 아주 극적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스스로는 사실주의라고 표방했지만요, 그의 작품을 인정한 한참 연하의 피카소는요, 이 앙리 루소의 전시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앙리 루소는 계속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전시, 동료 화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후에 인상파, 콜라주 형식, 그다음에 초현실주의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화가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아이들은 스스로의 진로, 그 다음에 직업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스스로를 브랜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 브랜딩을 발표 또는 전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용한 진로 수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용한 교과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수업이 생동감 있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구름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이 삶과 연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로와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진로는 아이들의 삶이 새겨지고 그 삶을 통해서 진로는 더욱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 생활기록부 기재에서도 이 진로와 연계한 교과 수업은 아이들에게 큰 가능성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모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